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누피올릭입니다. 저는 지금 대만 차 중에서 홍롱이라는 차를 마시고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, 여러분은 어떤 때 차를 제일 많이 찾게 되세요? 저희가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요. 돌아오셨군요. 반갑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대만 차 중에서도 홍롱이라는 차를 마시고 있고요. 인화티라는 데서 나온 홍롱이고,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, 네, 보이시죠? 홍롱. 이 차는 어떤 차냐면 우롱차인데 홍차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. 그 대만의 화련이라는 지방에서 만들었고, 이게 화련 밀양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좀 독특한 달콤한 그런 밀향, 그러니까 꿀 냄새가 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맛을 보시면 굉장히 달아요. 왜 그렇게 되냐면, 이 차 같은 경우도 약간 동방민 혹시 아시나요? 대만 차 중에 동방민이라는 차가 있는데, 그것도 이제 그게 어떤 차냐면, 차를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어요. 소롱엽충이라고. 걔들이 갉아먹어야만 그 잎으로 이제 차를 만드는 건데, 그 애들이 이거를 갉아먹으면서 효소를 내보내거든요. 그 효소가 나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랑 화학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독특한 향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밀향이라고 하는데, 그것 때문에 되게 달콤한 맛이 나는 거고요. 속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. 좀 보시면 되게 곱슬곱슬하게 생겼죠. 그러니까 동그랗게 말려있지 않고, 이거는 산차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홍차 제다 방식으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산화를 많이 시킨 다음에 이제 건조를 한 거죠. 예, 그래서 요거는 좀 정말 우롱차지만 홍차의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대만 차의 일종이에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왜 어떤 때 차를 드시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차를 마시게 된 이유는, 아까 인트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. 편집 중에서도 교종 교열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날씨가 되게 회색이잖아요, 오늘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당이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당 보충을 좀 할까 이러면서 이제 냉장고를 뒤졌더니 보니밤이 보이는 거예요. 제가 지난 가을에 만들어 놓은 보니밤이 있어서, 저거를 2알 정도 먹으면 내가 힘이 날 것 같다. 당이 충전될 것 같다. 그래서 보니밤을 이제 꺼냈어요. 보니밤을 꺼내고 나니까, 그러면은 나 이거 차랑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? 그래가지고 차를 우리게 된 거죠. 뭐가 어울릴까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 화련 밀향을, 이 밀향차에서 홍우롱을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. 네, 전 보니밤을 먹고 있습니다. 제가 만들어주면 맛있네요.
엄청 달아요, 근데. 그리고 지금 제가 홍차 전용 자사오를 에다 이거를 우리고 있거든요. 그 이유가 어쨌든 이 차가 홍차 제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차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홍차 자사오에 쓰고 있는데 뭐 어쩔 때는 그냥 되게 암차나 이런 홍배도가 높은 그 우롱차를 우리는 자사오에 우리기도 하고 그냥 홍차 전용 자사오에도 우리기도 하는데 자사오에 우리면 조금 더 맛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. 제가 그런데 왜 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누군가께서 사실 차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언제냐면요.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일을 하다가도 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내가 공들여서 일했던 프로젝트가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뭐 제가 열심히 클라이언트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연락이 와서 미안해요. 이 프로젝트는 무산됐어요.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라거나 아니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? 뭐 가까운 친구랑 말다툼이 있었을 때 혹은 그냥 마음이 심란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저는 사실 이 차가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. 물을 끓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다구를 쓸 것인지 그 이전에 물을 끓여야 되고 어떤 차를 마실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떤 다구를 이용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.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막 되게 마음속에 있던 고통 같은 것들이 적어도 그 순간만은 좀 약간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를 그러면서 이제 차를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우리기 시작을 하잖아요. 차를 우릴 때도 그냥 정신을 놓고 우리면은 차가 조금 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정신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차를 우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마시는 홍우롱이다 이러면 이게 이렇게 산차인데 산차라면 아무래도 동글동글하게 말린 그런 차보다는 좀 약간 더 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차가 잘 우러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동글동글한 차를 우릴 때는 물을 세게 부어서 이게 빨리 풀어지도록 유도를 한다면 이런 산차를 우릴 때는 조금 그거보다는 물줄기를 약하게 해서 우리는 게 좋고 그리고 밀향차들 있잖아요. 그런 뭐 동방민이나 이런 밀향, 그러니까 즉 소록엽선이 이렇게 이파리를 갉아먹어서 차나무랑 효소작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차들은 물을 한 김 식혀서 우려주셔야 훨씬 더 맛있는 차가 나오거든요. 그래야 좀 더 향기하고 맛을 더 즐기실 수 있고 그 밀향, 그 달콤함을 극대화시켜서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계가 되게 복잡해요.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마시는 데 있어서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이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노 혹은 분노, 실망, 뭐 나에 대한 뭐 자책, 뭐 상대에 대한 뭐 원망, 뭐 이런 것들이 막 차오르다가 그 차를 마시자고 생각하면서 부터 이렇게 물을 해야지. 차 뭐 마시지? 뭐 하지?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내려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렇게 고민한 끝에 맛있는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마시고 음미하면 또 정말 그거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잖아요. 이 차의 맛과 향기와 내 몸에서 들어와서 그 차와 내 몸이 반응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
정말 그 순간만은, 적어도 정말 그 순간만은 이 어떠한 그러한 모든 감정의 고리가 좀 이렇게 끊겨지는 게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차를 마시고 나면 좀 어느 정도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었다면 좀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는, 적어도 한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차 마시는 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. 왜냐면 저는 좀 되게 소심한 편이에요. 되게 소심한 편이어서,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? 저는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저를 압박하거든요. 그런 때에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완전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도 차를 마시겠다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 아, 그래, 내가 차를 마실 거지. 그럼 무슨 차를 마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특정 차를 떠올리게 되고, 그래, 홍우롱을 마시면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, 꽃향기, 꿀향기, 그리고 또 되게 그러면서도 약간 구수하면서도 뭔가 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향기와 맛을 음미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.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점점 가라앉았던 마음이었다면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. 아, 좋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, 그러니까 모든 마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막 분노해 있다면 그래도 이렇게 분노가 가라앉아서는 이 정도로 내려오는 거고, 너무나 밑에 돼가지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? 너무 무기력해 라고 생각했을 때도, 혹은 너무 지쳤어 라고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끌어올려져가지고, 이렇게 가운데, 즉 가운데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온다고나 할까요?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되게 힘들고 이럴 때도 항상 차를 마시고,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날뛸 때도 저는 사실 차를 마셔요.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너무나 흥분되는 마음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 과한 감정은 이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. 뭐든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, 왜냐면 너무나도 기쁜 상태에 있다가 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나를 탁 치는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정말 뚝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거라고나 할까? 저한테는 좀 차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차 마시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새 제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로 항상 될 수 있으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즐겨 마시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되죠? 마음이 평온한 것 같아요. 마음이 훨씬 더 평온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일이 있을 땐 당연히 기쁘고, 뭐 슬픈 일이 있을 땐 슬프고, 분노할 일이 있을 땐 분노를 하지만, 그런 마음을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평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.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저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어떠한 평온함, 그리고 즐거움. 그러니까 사실 또 차 마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거든요. 이 차를 마시고 내가 마음이 좋아지고, 그리고 내 몸이 뭐 차가울 때는 따뜻해지고, 그리고 혹은 뭐 아주 더운 여름에도 녹차나 이런 걸 먹으면 또 몸이 이렇게 쑥 시원해지거든요. 처음에 막 마시는 동안 땀 뻘뻘 흘리더라도. 그러니까는 여러모로 저한테는 차를 마신다는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맛있고 좋은 차를 음미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 이 비디오가
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저의 티타임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다시 놀러와주세요. 네,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. 왜냐면 지금 빨리 일하러 가야 돼요. 마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럼 그때까지 안녕.